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청와대 안 가고 청와대 영빈관도 옮길 거야라고. 뭐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다가 그냥 된통 당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는 청와대 네. 영빈관 옮긴다 그랬다가 새로 짓는다 그랬다가 엄청난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MJ님이 실시간 후원 아 이럴 줄 알았어. 하여간 자. 말만 하면 그냥 다음 바로 주에 반응. 출연하세요. 이게 뭐 하는 다음 짓이야? 출연 허락. 끝나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고 있습니다. 네, 이 방송이기 때문에 자, 박정호. 방송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원래 네. 청와대 안 가겠다. 네, 하고 그래, 나왔죠. 그랬었죠.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고 용산 시대에 열어서 네, 국민과 네, 소통하겠다라고 네. 나와서 있었는데 네. 이번에 베트남 이 국가주석 만날 때 영빈관을 이용했고 이용했습니다. 어제도 축구 대표팀 만나가지고 네. 영빈관에서 만찬을 또 했어요. 했습니다. 네. 상춘제도 베트남 국가주석과 뭐 음. 차담도 하고 음. 이거 좀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물론 말도 했어요. 기억하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처음에, 옮길 예, 때 기자회견. 영빈관 하겠다,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영빈관하고 상춘제를 쓴 거 자체는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뭐 쓸 수 있다.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이 얘기하고 싶어요. 원래 그랬어야 된다. 그랬어야 되죠. 예, 예. 근데 중간에 왜 800억을 들여서 그러면 영빈관을 새로 짓겠냐고 얘기를 했냐고. 아하.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게. 네.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지. 처음에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행사가 있으면 외빈이 오면은 상충돼서 쓰고 영빈관 쓰겠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약속을 지키셔야지. 왜 중간에 그러면 몰래 그것도 뭐 잘 알려지지도 않게 나중에 국회의원들에서 발견이 됐지만 그 800억인가 그거를 또 쓱 집어넣어 쓰잖아요. 네.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이렇게 하지. 물론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청와대를 안 당하고 여기 살았던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네. 용산으로 갔다 하더라도 그래도 필요하면 저는 써야 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지난번에 다른 행사들은 또 호텔에 가서 했잖아요. 돈 들여가서 또. 호텔에서도 하고 뭐 용산 컨벤션에서도 네, 거기서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약속했던 것처럼 여기서 했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왜 그때는 안 그런 거예요, 대체? 쓸데없이 돈 쓰고. 결국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쓰이게 되는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웠던 게 소통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제왕적 대통령제 어떤 상징으로 볼 수가 있는 청와대에서 그래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고 도어 스태핑까지 이제 하는 상황이 됐는데 네. 지금 놓고 보니까 도어 스태핑도 안 하고 있고 중단했죠. 청와대도 마치 이제 청와대까지 이제 활용하는 모습을 다시 보이면서 들어가서. 다시 이제 들어가는 모습도 보이는 거고 윤 대통령이 내세웠던 이런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네. 그냥 청와대가 싫었던 거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굳이 청와대를 나올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청와대에 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고 용산에 오면 소통이 된다고 얘기했으면 소통을 해도 모든 창구들이 계속 있어져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없어지지 않고. 네. 그런데 기회는 있다다 생각하고 MBC 기자와의 약간의 충돌 때문에 언쟁이 오간 것 때문에 네. 도어 스태핑 중단해 버리고 더 이상 소통도 안 하고 그리고 거의 지금 공식 행사에는 기자들 풀단도 잘 접속을 못하게 접근을 못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거의 전속이 대통령실 제공 사진 그렇죠. 그런 사진만 나오고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아니 대통령 부인도 그래. 대통령 부인이 공식 행사할 때는 풀단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행사하는 장 공식 행사잖아 그것도 비공식 행사도 아니고. 네. 근데 공식 행사 하는데도 전속에서 찍은 것만 대통령실 제공 배부하고 예, 사진이 이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되냐는 거예요. 봉사활동하는 사진이 또 이번에 나왔는데 다른 이 봉사원들은 이제 마스크를 또 쓰고 봉사하고 있던데 네. 물론 본인 이제 혼자 실외기는 했지만 이 마스크 안 쓴 모습도 저희가 확인할 근데 수가 그게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네.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한지를 기자의 눈으로 봐야 돼요. 기자의 눈. 그렇잖아요. 아니 지난번에 바이든 날리면 그것도 기자들이 풀단이 찍은 거잖아. 만약에 그렇죠. 전속이 찍었다면 그거 배포했겠어요? 안 됐겠죠. 안 나오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네. 기자의 눈이 아니라 청와대 소속돼 있는 어떤 그 직원이 가서 직원을. 사진을 찍으면 네. 홍보성 사진이 찍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무도 몰라. 거기서 어떤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잘못된 행동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물론 뭐 모르죠 우리는 어떤 행동이 일어났는지를. 그러나 기자가 그걸 근접해서 촬영하면서 문제가 있는 게 있으면 그것도 얘기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기회 자체를 완전히 박탈해 버린 거야. 취재를 제한해서. 네. 그리고 우리가 주는 사진 갖고만 기사 써 하면서 사진 주고 보도자료 내고
보도자료도 자기들이 쓴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네. 알리고 싶은 것만. 그게 무슨 취재예요? 그게 무슨 언론 기사냐고. 언론 기사가 청와대 아니 뭐 대통령실에서 제공하는 자료만 가지고 기사를 쓸 것 같으면 그게 기사가 아니지. 그게 홍보 자료지 무슨 기사예요. 네. 기사는 직접 기자가 가서 취재하고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아. 그걸 직접 기사를 써야 되는 게 기자 아니에요? 박정호 그렇죠.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 현장을 직접 다 못 가니까 기자가 대신 가는 거지 알 권리를 가지고. 그렇죠. 대신 가서 취재해서 그 보도를 하는 건데. 근데 취재 자체를 못 하게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접근권을. 소통적인 면에서 봐서도 소통이 이게 말이 안 아니지. 되는 거네요.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아. 저런 사진도 네. 이 기자가 찍었으면 저렇게 찍었겠어요? 저는 저렇게 안 찍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무슨 아니 봉사하러 갔으면 봉사의 본질적인 문제를 찍어야 네. 되잖아. 사진을 김건희에서 옷 입고 있는 걸 왜 찍냐고 저거를. 저게 무슨 봉사와 무슨 연관성이 있는데 네. 뭘 하러 간지도 모르겠어 저렇게 보면. 이런 사진들이 네. 지금 대통령실 제공으로 해서 네. 홍보성 알려지게 되는 사진으로 거고. 보이잖아요. 새마을 뒤에. 쓰여있네. 그러니까 저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거를 기자의 눈으로 보면 다르게 볼 수 있다니까요. 현장에 가서 볼 때요. 네. 그냥 저렇게 여러 사진을 찍어놓고 자기들이 볼 때 아 좋다. 그리고 맨날 주인공이 김건희 여사야 보면 예컨대. 그렇게 사진을 찍잖아요 지금. 네. 베트남 그 주석 만났을 때도 주인공이 김건희 여사 같아요 보면. 그것도 그 전속이 찍은 거예요. 네. 그 대통령실의 사진사가. 아. 그 이 사진 보세요. 그리고 아, 지금 이 사진은 아닌데 그 다른 사진 중에 다리 네. 꼬고 앉아가지고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다리 꼬고 앉아서 네. 몸이 혼자 앞으로 나와 있는 장면이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그런 사진도- 대통령은 뒤로 이렇게 돼 있고. 아이고, 예. 그런 사진 같은 경우도 그게 바로 이제 결국은 이 전속 사진사가 찍게 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 국민들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다. 이 그렇죠. 말씀이시고. 대통령실의 눈으로 보여진 장면만 국민들에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국민의힘에서도 김성원 의원이 수해 이제 복구 그 현장에 가가지고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그런 얘기도 했죠. 네, 맞아요. 만약에 거기 기자들이 없었으면 알 수가 안 없는 나오지. 거고. 그건 나올 수가 그러면 없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열심히 봉사활동했다. 이렇게만 그렇게 나가겠지. 홍보성으로 나올 수가 있을 당연하지. 텐데 네, 그게 저 사진. 아니고 이 사진 말씀하시는 거군요. 폼을 보세요. 폼. 그러니까 딱 다리 꼬고 앉으시 뭐 다리 꼴 수 있는데 네. 말씀도 주로 이제 김건희 여사가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나서 기사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비자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누가 네. 얘기했어요? 누가? 그걸 아하. 기사를 씁니까? 그걸 또 뭔가 보도 자료로 낸 거야. 그것도 내가 볼 때는 그런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현장에 못 들어가게 된다면 네. 어떤 얘기 했는지 그 몰라요. 내용은 대통령실에서 이제 알려줘야지 그렇죠. 쓸 수 있으니까 풀어줘야지.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런 말을 했더라도 그렇게 보도 자료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대통령이 주가 돼야지. 아니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은 대통령이에요. 네. 대통령 부인은 부인으로서 옆에서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네. 주도적으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이런 거가 부각되는 건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부인이. 그렇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해야지. 우리 지금 비자 문제 있으니까 이거 좀 주석해서 좀 풀어주면 좋겠다. 네. 그런 얘기 아니면 뭐 이제 대통령 부인이라면 뭐 베트남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이라든지 베트남 어디 가봤는데 너무 좋다든지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 그러나 국가 정책이나 비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양국 간의 정책적인 문제잖아요. 이런 네. 부분들을 대통령이 얘기하지 왜 김건희 여사가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그걸 또 보도자를 내는 것도 웃겨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내조에 뭐 전념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기자회견에서 했었는데, 했었죠. 본인 이제 문제가 됐을 때 나와서. 네 사과 기자회견 할 때, 근데 이제 지금 놓고 보면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특히 윤 대통령이 뭐 소통이 잘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자유를 강조했었고 또 공정과 상식을 외쳤었는데 그랬었죠. 이 강조했던 그런 부분들이 잘 안 지켜지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어요. 취임 그렇죠. 이후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파업 네. 문제만 해도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고 있나요? 그게 상식적이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파업을 하는 노조를 대하는 태도가 이게 상식적인 태도냐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공산주의나 독재국가 빼고 네. 전 세계 어느 나라 이렇게 노조를 압박하면서 완전히 두 손 다 들고 나와서 백기투항하도록 만드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이 세상에. 우리나라가 무슨 자유민주주의 나라 아닙니까? 노동의 그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된 나라잖아요. 네. 헌법에 파업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보장돼 있고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노조를 저렇게까지 코너에 몰아가지고 네. 완전히 백기투항하게 만든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국민 공정이고 통합 상식이냐고. 차원에서도 이게 맞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뭐 노동자들이 음. 뭐 올려달라, 달라, 뭐 임금 아니면 안전에서 필요하다, 돈을 좀 써라라고 하는 거는 비용으로도 생각해가지고 네. 이거는 불필요한 걸로 이렇게 치부해 버린다 보니까 산재가 벌어지게 되는 거고 그렇죠. 이런 대형 교통사고, 화물차 관련 사고도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음.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가 그런 우려나 이런 걸 다 깡그리 무시하고 음. 우선은 풀고 와라. 그래야 그렇죠. 뭘 얘기해 주든지 말든지 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한쪽이 끝내버린 일방적으로 거네요. 네. 한쪽이 일방적으로 포기하고 나오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게 그렇죠. 무슨 협상이에요? 음. 아니 말이 돼요 이게? 박정희 네, 기자 네. 양측이 있어. 근데 한쪽에서 너희들은 완전히 그 포기하고 와. 그래도 해줄까 말까야. 지금은 해줄까 말까야. 한다는 것도 아니야 이제는. 그렇죠. 그렇게 안전운임제 되면-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런 상황이죠. 상황이에요. 너희들 풀고 나왔어? 그러니까 네. 오케이. 풀었으니까 됐어. 음, 우린 더 이상 없어 끝. 이러면 이제 안전운임제도 안 돼요. 그래요. 저희 날고 싶은 당님께서도 실시간 후원을 아유, 해 주셨습니다. 톰앤제리 오마이TV 아웅다웅 환상의 콤비 화이팅. 네, 저희도 응원해 주셨고요. 자, 실시간 후원 벌써 2건이나 2건이나 들어왔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다음 주 출연하세요. 네. 2주 출연이 확보됐습니까? 아니요. 아, 일주? 일주도 안 처지가 되는데 없네. 오세요. 다음 주에 오시고 자, 이렇게 청와대까지 이제 활용하는 상황이 되죠. 뭐 재활용한다 이런 이재명 부대변인의 얘기도 왔고 영빈관의 그 얘기도 하면서 중요성을 부각을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청와대도 네. 쓰고 예. 용산도 쓰고 양쪽 다 쓰는 한남동 관저도 거. 쓰고 다 써. 여기저기 좀 많이 사용하게 된 상황이 그러니까 됐네요. 쓸데없는 돈을 거기다 투자한 거잖아요. 한남동 관저도 리모델링하고. 원래는 외교부 공간이었는데 네, 이거 공간인데. 바꿔서 그래서 리모델링.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춥도 하고. 군인들 다 쫓아내고 글로 또 들어갔잖아. 왜 이게 연쇄적 반응이 맞아요. 일어나잖아요. 연쇄적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면 외교부 장관 어디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호처장은 어디로 가냐고.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 나갔잖아요. 네, 아파트에 살다가 나갔고 관사에 살다가 이제 아파트로 왔나요? 뭐 네, 그런 아파트로 삶이 가고. 됐고. 육군 참모총장 공간도 그렇고. 이 뭐하는 그러게요. 예, 아니, 군- 쓸데없이 돈 쓰고 아니 그렇게 돈 들어간다고 노조를 막 억제고 네, 네, 네. 돈 줄인다고 이번에 오늘 또 보니까 그거 아까 박정우 기자 알잖아요. 그거 네. 건강보험도 줄인다잖아. 예. 그 이른바 이제 보험. 문재인 케어도 이제 손보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장성의 중요성 이거는 지난 정부에서 계속 강조를 해왔던 거고 그렇죠. OECD 국가를 봐도 우리나라가 낮은 편이에요. 보장성 낮아요 보장성이. 치면은. 근데 그거를 손보겠다 이런 네. 것들은 지적도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아프면 네. 이제 돈 없는 사람은 치료도 못 받아요. 아니 MRI나 CT를 찍어야 되잖아. 왜냐면 잘 안 보이는 걸 MRI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MRI 찍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 네. 근데 이제 원인을 모르겠어. 겉으로 보이지거나 아니면 엑스레이 찍어는 도저히 안 돼. 네. 그러면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MRI를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어. 머리가 아픈데 다른 증상이 없고 그렇다고 하면 MRI 찍어봅시다. 혹시나 네, 또 다른 네. 일이 있을 수 있으니. 그래서 질병 찾아내가지고 생명을 연장하고 그분들이 계속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치료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지금 보험 안 돼 보세요. 비용이 얼마나 비싸요 아이고. MRI. 그러면 할 수 돈이 있는 없죠. 사람들은 문제 없어. 자기 돈 내고 하면 돼요 그냥. 네. 근데 돈 없는 사람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 이제 안 찍어요. 누가 찍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진짜 뭐 문제가 있는데도 발견이 안 돼가지고 사망하면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대체. 그러면 안 되죠. 특히 이제 고령층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이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상황일 그렇죠. 텐데 이게 잘 아직까지 안 알려진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70대 이상의 이 지지율 상승세 오늘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갤럽에서. 이해를 못 하겠어 나는 그분 그러니까 뭐 모든 70대를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네, 오해하지 네. 말고 들으세요. 네. 자 노인 일자리 없앴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노인 네. 일자리 그건 누구를 위해 70대 80대 90대 이분들을 위한 거예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거고요. 그거 없애버렸어요. 네. 그리고 노인들 지원하는 의료보험 보장성 문제도 점점 줄이고 있죠. 그다음에 노인들이나 아니면 그 누구야 그 임산부들 네. 지원하는 금액도 줄였죠. 그다음에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금액도 줄였죠. 전부 다 예산을 갖고 누구를 위해서 지금 예산을 더 투자하고 있습니까? 법인세 올려가지고 돈 많이 버는 재벌들 더 많은 돈 법인세 벌게 내려서. 해주고, 내려가지고 법인세 세율을 내려가지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가진 자들 그리고 정말 이런 세금 혜택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힘들고 어려워서 정부의 도움이 없으면 생계 끼니도 살기 어려운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의 건 더 뺏어내고 근데 왜 그분들은 그걸 지지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 따져봐야 되는데 피부에 와닿는 중요한 부분인데 잘 안 알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이상민 장관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민 장관 뭐 만찬 자리, 그 관저 만찬도 네. 윤 대통령하고 했다고 하는데 음. 지금 보면 해임 건의안이 아직까지도 처리가 안 됐습니다. 보고는 됐어요 어제. 예, 보고됐죠. 24시간 뒤 72시간 안에 좀 해야 되는데 예.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모릅니다. 물론 일각에서 들리는 말로는 일요일 12시에 이제 한다 네, 그런 얘기도 뭐, 있는데 예, 예. 어떻습니까? 해임 건의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냐고요. 나는 민주당이 하는 이 행태를 보면 네. 이게 질질 끌려다녀요. 아, 민주당이 그러니까 169석이나 되는 의석을 가지고 주도권을 잡지 못해 국회에서.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여당처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산도 그래. 보세요. 여당은 뭐 될 대로 되라. 뭐 좀 늦게 하면 어때? 이런 뉘앙스. 박정희 기자 그런 뉘앙스가 안 드세요? 그러니까 여당 야당이 좀 바뀐 느낌이에요. 바뀌어. 예, 야당은 더 빨리 하자고. 야당이 더 이제 안달난 상황. 아니 이게 야당이 안 날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예산은 당연히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빨리 처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게요. 야당을 설득해야 되고 네. 그걸 지렛대로 해서 야당이 뭘 얻어내야 되는데 이건 반대야. 이상민 장관 해임 기한을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그냥 뭐 별로 생각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하죠. 아, 그러니까 야당이 네. 이런 상황에서는 아니 저는 야당이 좀 더 강하게 버텨야 된다고 생각해. 예산 문제도 그래요. 아니 왜 자꾸 합의를 해주고 아니 웃기잖아요. 예산안과 그다음에 국정조사를 연계하는 것도 너무너무 저는 웃기다고 생각해. 이걸 왜 연계를 하는데요? 아니 왜 연계를 해야 돼? 무슨 이유가 있는데 예산안하고.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뭐라고 그런 신드롬도 있던 것 같은데 뭐 그랬어요? 그런 단어가 있어? 착한 남자 신드롬인가 착한 뭐 그런 게 좀 있죠. 그런 맞아. 용어가 착한 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착한 아이. 그래요. 음. 그러니까 야당이 음. 야당인데 국정 운영 우리가 국정을 어떻게 원활하게 운영을 해야지 이런 생각에서 의정 활동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나올 어처구니가 정도로 없어요. 지금 무슨 아니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실에서 야당을 아주 그냥 우습게 보고 있는데 뭘 자기들이 운영을 해? 나는 저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두 개를 연계시킨 것 자체가 문제고요. 네. 그리고 이상민 장관 해임하기로 했으면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압박하고 국회의장 찾아가고 국회의장한테 빨리 열으라 하고 안 그러면 부의장 이해가지고 열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국회의장이 어느 당 출신이었죠? 민주당 출신이지. 출신이었죠. 아주 깜빡했습니다. 짜증나게. 그 정도로 그런 근데 얘기가 회의도 나올 안 정도로 열어. 회의도 안 열잖아. 그분 수원 아니야? 수원이에요. 맞아요. 그 지역구 노리시는 내가? 예. 수원 갑자기 물어보셔가지고 아니 수원 사시는 분들 수원 기억해 달라고. 김진표 그래요. 기억해 주시기 국회의장. 바랍니다. 자,